대포 속에 들어간 오리. 조이 카울리 글, 로빈 벨튼 그림.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도시와 전쟁을 치르게 되었어요. 며칠 동안 장군은 병사들을 이끌고 행군을 했죠. 마침내 도시 앞에 이르러 장군이 병사에게 물었어요. 대포는 준비됐나? 예, 장군님. 병사가 대답했어요. 좋아, 대포에 대포알을 넣어라. 내가 명령을 내리면 곧바로 발사하도록. 알겠습니다, 장군님. 잠시 뒤에 병사가 되돌아왔어요. 대포를 쏠 수 없습니다, 장군님. 왜 대포를 못 쏴? 장군이 성난 목소리로 물었어요. 대포알을 넣을 수 없습니다, 장군님. 장군은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졌어요. 대체 왜 대포알을 넣을 수 없다는 거냐? 병사가 머뭇머뭇 대답했어요. 대포 안에 오리가 있습니다. 뭐라고? 오리? 장군이 소리쳤어요. 네, 그렇습니다. 꽉꽉거리는 오리요. 오리가 대포 안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당장 쫓아버리면 될 것 아니냐? 애를 써봤지만 도무지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알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해결하겠다. 감히 오리 따위가 내 계획을 방해할 수 없어. 장군은 대포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대포는 도시를 겨누고 있었죠. 장군은 대포 안을 들여다보다가 조그만 눈 2개와 마주쳤어요. 오리야, 오리야, 착한 오리야, 이리로 나오렴. 오리는 대답이라도 하듯 꽉꽉거리기는 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장군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당장 나와, 이 나쁜 녀석아. 장군은 칼로 대포를 쾅쾅 두드리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죠. 꽉꽉거리는 소리가 다시 들리긴 했지만 우리는 대포 안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장군은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져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고작 오리 한 마리가 내 계획을 망칠 수는 없어. 방법이 있습니다, 장군님. 오리를 그대로 둔 채 대포를 쏘면 되지 않을까요? 한 병사가 말했지만 장군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그래, 대포를 빌리는 거야. 장군은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군화를 윤인하게 닦은 뒤 흰 깃발을 들고 도시로 갔어요. 흰 깃발은 잠시 전쟁을 멈춘다는 표시였죠. 장군은 도시를 지키는 경비병들에게 말했어요. 나를 시장님 댁으로 안내해라. 경비병들은 장군을 시장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장군이 문을 두드리자 시장의 딸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군지 아시나요? 장군이 물었어요. 아, 네. 신문에서 몇 번 봤어요. 안으로 들어오실래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시장이 장군을 맞이했어요. 아, 안녕하시오, 장군. 휴, 그다지 안녕하지 못합니다. 장군은 한숨을 푹 내쉬고는 대포 속에 알을 낳은 오리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시장이 물었어요. 장군은 헛기침을 하고는 바닥을 내려다보며 우물쭈물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혹시 저희에게 대포를 빌려주실 수 있나요? 그쪽은 대포가 있는데 저희는 없으니 공평한 전쟁이 아니죠. 물론 그렇죠. 하지만 우리도 대포가 한 대뿐이라서요. 시장이 이렇게 말하자 장군이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대포를 같이 쓰면 어떨까요? 저희에게 한번 쏘시고 또 저희가 한번 쏘면 되겠네요. 그러자 시장이 껄껄껄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이고, 맙소사. 그럴 수는 없어요. 게다가 우리 대포는 워낙 무거워서 움직일 수 없어요. 그 말에 장군은 물상이 되었어요. 아,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을 품고 있는 동안 전쟁을 하지 않는 겁니다. 4주 정도 지나 아기 오리들이 태어나면 대포를 쏠 수 있겠죠. 시장도 좋다고 했어요. 장군도 기분 좋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동안 전쟁은 잊기로 합시다. 두 사람은 악수를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병사들은 무척 기뻤어요. 4주 동안이나 쉴 수 있다니. 병사들은 기쁜 나머지 장군이 보지 않을 때 대포 속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장군에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장군은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손에 흰 깃발을 든 채 다시 시장을 만나러 갔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시장이 묻자 장군이 대답했어요. 별로 잘 지내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이 거의 바닥났어요. 전쟁은 미뤄졌지만 병사들에게 월급은 꼬박꼬박 나가야 하니까요. 아이고, 정말 문제군요. 시장이 말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돈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장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이고, 그건 곤란합니다. 하지만 장군님의 병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한다면 돈을 드릴게요. 우리 도시로 보내보세요. 집은 우중충하고 가게는 지저분해요. 새로 단장을 해야 합니다. 장군님의 병사들이라면 3주 동안 도시 전체를 말끔하게 단장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군요. 감사합니다. 당장 병사들에게 그 말을 전하겠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병사들은 낡은 옷을 꺼내 입고 도시로 일을 하러 갔어요. 장군은 대포를 살펴보았죠. 우리는 여전히 대포 속에 앉아 낮은 소리로 꽉꽉 꽉꽉 거리고 있었어요. 장군은 어깨 너머로 슬쩍 주위를 살폈어요. 주위에 아무도 없자 주머니에서 케이크 조각을 꺼내 재빨리 대포 속에 넣었어요. 그런 다음 따스한 햇살 속에 앉아 신문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병사들은 날마다 도시로 일을 하러 갔어요. 야영지는 아주 조용했죠. 가끔씩 장군은 망원경으로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도시를 바라보았어요. 어떤 날은 시장을 찾아가 시장의 딸과 정원에서 함께 차를 마셨어요. 또 어떤 날은 주머니에 빵 부스러기를 가득 넣고 대포 주위를 산책하기도 했어요. 병사들이 도시에서 일한 지 3주가 다 되어갈 무렵 장군이 대포 옆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꽉꽉거리는 소리와 함께 삑삑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드디어 아기 오리들이 알에서 깨어난 거죠. 장군은 종을 막 울렸어요. 병사들은 일하던 차림으로 야영지로 막 달려왔어요. 다들 잘 들어라! 아기 오리들이 드디어 알에서 깨어났다! 장군이 큰 소리로 말하고 대포 안을 들여다보며 오리를 불렀어요. 착하지, 오리야, 밖으로 나오렴. 쏙 작은 머리 하나가 밖으로 나왔어요. 첫째 아기 오리였어요. 조심조심 장군은 아기 오리를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곧이어 또 한 마리, 또 한 마리가 고개를 쏙 내밀었어요. 마침내 아기 오리 8마리가 장군의 주위를 뒤뚱뒤뚱 돌아다녔어요. 마지막으로 엄마 오리가 밖으로 나왔어요. 엄마 오리는 구경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쳐다보더니 요란하게 꽉꽉꽉꽉꽉꽉꽉 거렸어요. 그러고는 아기 오리들을 이끌고 풀밭을 행진했어요. 오리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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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사들이 하늘 높이 모자를 던지며 소리쳤어요. 이제 대포를 쏠 수 있으니 전쟁을 시작해야지! 장군이 말했어요. 그 말에 병사들이 환호성을 멈추었어요. 병사들은 모자를 손에 쥔 채 아무 말 없이 땅만 뚫어져라 쳐다보았어요. 장군님, 저희는 도시에 대포를 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성껏 고치고 칠해서 예쁘게 단장을 해놓은 도시가 엉망이 될 테니까요. 한 병사가 입을 열자 다른 병사도 거들고 나섰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공들여서 꾸며놓은 집들인데요. 장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쁘게 단장한 도시를 부숴버리는 건 어리석은 짓 같았죠. 사실 얼마 전부터 시장의 딸이 좋아지기도 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장군이 중얼거렸어요. 전쟁을 계속 미루기도 그렇고 차라리 도시를 단장하는 일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게 어떨까요? 병사가 말했어요. 장군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좋아. 내가 가서 시장님과 얘기를 해보지. 장군은 시장과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눈 끝에 전쟁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전쟁은 시작도 하기 전에 끝이 났답니다. 병사들은 도시의 단장을 마쳤고 장군은 시장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흰색 대포를 얹은 커다란 케이크와 갖가지 꽃들이 어우러진 성대한 결혼식이었어요. 그리고 장군의 결혼식에 우리들이 빠질 순 없었죠. 엄마 오리와 아기 오리 8마리는 군악대를 따라 당당하게 행진을 했답니다. 끝.